중년의 사랑, 프로이트가 온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멋진 중년 여러분, 그리고 설레는 사랑을 꿈꾸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를 심리학의 거장,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왠지 프로이트 하면 어렵고 좀 야릇한 이야기만 떠오르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중년들의 일상 속 코믹하고 애잔한 사랑 이야기를 프로이트의 통찰로 풀어내어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 것입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의 냉랭한 침실, 갱년기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 아니면 낯선 설렘에 흔들리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프로이트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무의식과 리비도가 중년의 사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헤쳐 볼 거예요. 더 나아가 왜 나이 들수록 사랑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우리 안의 방어 기제들이 어떻게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의 지혜를 빌려 중년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심오하면서도 유쾌한 사랑의 심리학 탐험,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프로이트의 사랑은 좀 다르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달콤한 감정, 헌신, 희생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우리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그는 사랑을 성적 욕구, 즉 리비도의 표현으로 보았어요. 여기서 잠깐 너무 놀라지 마세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적 욕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의미가 아니랍니다. 생명의 에너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아주 원초적인 힘에 가깝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라디오 사연을 들어볼까요? 결혼 25년 차 김미영 씨, 남편이 퇴근 후 매일 밤 게임만 붙잡고 산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새벽까지요. 예전엔 저만 보면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게임 캐릭터가 저보다 예뻐 보이나 봐요. 제가 말하면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데 이 남자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미영 씨, 정말 답답하시죠? 프로이트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남편분의 게임에 대한 집착도 사실은 무언가로부터 오는 쾌락, 즉 리비도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게임 자체가 성적 행위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성취감, 몰입감 같은 쾌락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미영 씨에 대한 사랑은요? 그것도 결국 관계 속에서 얻는 만족감, 안정감 등 긍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리비도의 또 다른 발현이라는 거죠. 프로이트에게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외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충족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무의식의 춤사랑은 욕망의 그림자. 프로이트 이론에서 사랑을 이해하려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의 거대한 보고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심지어 배우자와 똑같은 패턴으로 싸우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서 춤을 추는 욕망의 그림자일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중년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남편은 꼭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말을 해요. 혹은 저희 와이프는 저희 엄마처럼 잔소리를 해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원초적인 대상,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을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전이라고도 하죠. 아버지를 닮은 남편, 어머니를 닮은 아내에게 끌리는 것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욕구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인정해 줄 것 같은 남자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에게서도 아버지처럼 무관심한 모습을 발견하면 과거의 상처가 자극되어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할 수 있죠. 물론 이게 다 부모님 때문이다 라고 모든 것을 회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무의식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지는 집단 무의식의 개념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안의 욕망의 그림자는 더욱 복잡한 춤을 추고 있는 셈이죠. 중년의 사랑, 다시 불타오르는 욕망. 자, 이제 중년의 사랑으로 시점을 옮겨볼까요?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 열정적인 연애, 그리고 뜨거운 결혼 생활을 지나 중년이 되면 우리의 사랑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갱년기, 권태기,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인 빈 둥지 증후군 등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고 이는 사랑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 즉 성적 에너지가 평생에 걸쳐 변화하며 발현된다고 보았는데요. 중년이 되면 이 리비도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직접적인 성적 표현에만 집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욕망으로 발현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또는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펼치는 것 등이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발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잊고 지냈던 과거의 미해결된 욕구나 결핍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현실에서 첫사랑 증후군이라는 말을 종종 듣죠? 학창 시절의 짝사랑 상대와 SNS를 통해 다시 연결되거나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나 다시 설렘을 느끼는 경우 말입니다. 프로이트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도 그때 그 오빠에게서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뿐만 아니라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기대감을 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겁니다.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감정이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현재의 권태롭거나 결핍된 관계 속에서 다시금 불씨처럼 타오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단지 불륜이라는 도덕적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찾아오는 심리적 변화와 무의식적 욕구의 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욕망의 불꽃을 어떻게 건강하게 인식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내 안의 욕망을 인정하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년의 사랑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이 어려운 이유? 사랑은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불안이나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들을 방어기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어기제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엉뚱한 방식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괜히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다른 주제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전치라는 방어기제의 일종이죠. 실제 분노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옮겨서 표출하는 겁니다. 또 어떤가요? 우리 부부는 대화가 없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TV만 봐요. 이 경우 남편은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TV 시청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중년이 되면 자아는 더욱 단단해지고 오랜 관계 속에서 형성된 패턴과 습관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단단함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만드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투사는 더욱 흔한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만이나 결점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죠. 당신이 너무 무심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이 너무 게을러서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사실은 자신의 무심함이나 게으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기제들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기제가 관계 속에서 반복되면 서로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가로막아 소통을 단절시키고 결국 사랑을 어렵게 만듭니다. 중년의 사랑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어쩌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들이 끊임없이 관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방어기제를 이해하는 것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들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함께하는 중년 사랑의 지혜. 자, 오늘 우리는 프로이트의 시선을 통해 중년의 사랑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욕구와 리비도의 복잡한 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과 방어기제가 현재의 사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물론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랑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 자신과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집니다. 성숙함, 안정감, 그리고 함께 쌓아온 오랜 세월의 추억들이죠. 이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는 바로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내 안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욕망을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내가 지금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어떤 결핍이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둘째, 내 안의 방어기제를 인식하세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불편한 감정이나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지, 혹은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객관적으로 성찰해 보는 겁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진정한 대화를 시도하세요. 나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방어 기제를 이해했다면 그것을 배우자에게 솔직하지만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리의 무의식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저항하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수십 년간 쌓아온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프로이트의 지혜를 빌려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사랑에 작은 통찰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